명예교수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경영학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할까요? 틀 자체에 대한 소개를 이 사회적 책임하고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ESG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또 이런 그 위기 극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기업들, 우리나라 산업사회가 또 세계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그 방향성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우리 환경 변화, 즉 사회 변화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화면 큰지 안 돼. 네. 실제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ESG에 해당되는 개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ESG가 뭐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 또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돼 나온 하나의 과정 중에 트렌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5에 해당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기업은 이익을 만드는 어떤 경제적 동물이다 이런 개념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에서부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 부를 극대화하는 개념적으로 80년대부터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모든 종업원들이라든지 물자가 희생돼야 되는 이런 개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 최근에 많이 쓰는 CEO, 이 전문 경영인에 해당되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그런 틀에서 새로 생긴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경영 패러다임 자체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환경 경영, 그리고 위기 경영, 그리고 윤리 경영을 중요시하는 이런 개념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목표에 해당되는 개념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개념이 또 좀 전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기업을 인식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니까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경영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투입될 것에 해당되는 적정한 3M,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각종 간접 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원가 자체를 최소화하는 이런 개념적으로 됐던 것이 지금은 투자에 해당되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에 해당되는 개념적으로 바뀐다는 결국은 뭐냐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 원가, 투자에 해당되는 개념적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중요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중요시하던 이런 시대에는 비용을 절감을 하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손익계산서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 개념을 이렇게 받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자연적으로 바뀌어져 오기 시작한 것들은 기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개념적으로 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차대표, 즉 기업의 자산 가치를 중요시하는 대차대표가 중요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업의 부정 오류라든지 부정 적발 문제라든지 기업의 분식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발생이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980년, 90년대 들면서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지금도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경 경영 보고서가 중요시되는 이런 그 개념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환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나 기업이 얼마만큼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 쪽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지속가능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지금 중요시하는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부터 시작됐던 그 기업의 재무 상황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10여 년 전부터 국가 경제 자체도 사회적 경제라든지 공유 경제에 해당되는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요새 최근에 핫 이슈가 돼 있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사회봉사에 해당되는 이런 생활 패러다임까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그런 그 개념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거를 제가 그냥 뭐 공학적인 것하고 경영학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퀀티티하고 퀄리티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중시하던 이런 시대에는 극대화 개념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경영학에서 퀄리티, 즉 양적인 개념에서 질적인 개념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흔히 지식경제, 지식기반 사회 뭐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점차적으로 재무상태표, 환경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그래서 지속가능보고서는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최근에 광고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ESG에 해당되는 개념적으로 그것이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변화에 맞춰 가지고 ISO에 해당되는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ISO 7000, 8000 이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표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없던 그 표준을 스펙을 어떻게 스탠다드화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강조를 했다가 그것이 점차 품질 개념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었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ISO 12000에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런 개념 쪽으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해당되는 경영 시스템, 보고 시스템, 또 환경 회계 이런 것까지를 접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면서 그 CSR, 사회적 책임에 해당되는 강조하는 ISO 24000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라 공유 경제를 중시하는 이런 ISO 4만 시대까지 이렇게 도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그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것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이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그 기계화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작용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기기관차라든지 영국의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중시하던 시대에 이제 전기의 발굴로 인해서 그 실제 공업화에 해당되는 이런 개념이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발달에 해당되는 개념, 개발에 해당되는 개념이 됐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없다 가지고도 논쟁은 치열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은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이 지식의 공유에 의해서 그것이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지식 자체가 산업화의 어떤 툴 자체가 될 수 없는,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고 정착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도입 초기가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에 해당되는 것들 변화를 쭉 본다 보면은 이 CO2,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CO2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2000년대 들면서 지구 온도가 3, 4도 정도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범은 실질적으로 그 380 ppm까지 올랐는데 지금 현재 이 도표 2000년대 도표에서부터 약 2도 정도는
지금 상향이 더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후와 물, 인구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광고도 나왔지만 세 가지가 다 과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물 부족 국가다 해서 광고도 했었고 인구도 고령화 사회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엔의 지구촌 과제에 해당되는 것들 저희들도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하고 에너지, 환경 위기가 동시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자체가 고갈되어 있고요.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도 심화해서 지금 관정을 판다 하더라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부족도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밭이나 논에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자체가 배출이 된다 해도 새로운 그 공장, 팩토리 농업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화면에 보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바다 식량 생산 기지를 각국이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에 해당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호주에서 산불 났던 건데 호주가 초토화가 돼 있습니다. 코알라까지 저렇게 해서 살리던 그런 시대까지 왔는데 호주 전역이 불타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그 화면상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지금 캔버라하고 오른쪽 밑에 뉴질랜드 쪽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막화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료를 보시면은 2020년대 지금 1도가 상승했을 경우의 상황하고 지금 2050년대 2, 3도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2도 정도 오른 수준이 지금 지구촌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전 세계의 20, 30%가 멸종되는 위기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예전에 봤던 산호 같은 것들을 거의 다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불 보시면은 산불 뭐 금방 진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거는 파이나도라고 그래서 토네이도, 파이어 토네이도에 해당되는 걸 줄인 말인데 산불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휠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꺼질 때를 기다리는 이런 위기 상황이 돼 있고요. 오른쪽은 핵 위기에 해당되는 토마토가 저렇게 변종이 돼가지고 달리는 이런 그 핵 위기까지 이렇게 도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바라기라든지 장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딸기인데 딸기가 지금 잎하고 반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파리가 뭉쳐져 가지고 결합을 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 해파리가 저 정도 인간의 두세 배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모래 눈이 내리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로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에도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동물 애호가가 자기가 몇백만 에이커의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애지중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정신착란으로 자기가 키우던 동물들을 다 이렇게 총으로 난사하고 자살한 이런 정신적 위기까지 도래한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뭐 가보셨지만은 지금 산마르코 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지고 관광객들이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데를 저렇게 걸어 다녀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가 지금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일본 쓰나미 왔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관서공항들 그 폭풍우가 일고 해일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도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LA에서 우리 주로 뭐 포커페이스 뭐 해가지고선 지금 LA에서
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그 로키 산맥 주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지노 하러 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동서부가 지금 사막화가 다 돼 있고요. 아프리카 북부가 다 사막화돼 있고, 요새 최근에 뭐 말썽이 생겼던 아프간까지가 전부 다 지금 사막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레 자체가 다 사막화가 돼 있고요. 이런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 좀 전에 그 온도가 2, 3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것이 지금 5년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5도 정도가 올라갔으면은 지금 밑에 있는 사진으로 지구가 바뀌는데, 여기 노란색 그림이 전부 다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사진과 아래 사진의 중간 정도의 지구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해수면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이게 1979년도에 북극에 해당되는 북해 쪽의 사진을 찍은 건데, 2011년 이후에 캡처를 제가 못했는데 2011년도까지 그린랜드 여기에 녹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지금 그 타이완 지도인데요. 왼쪽 밑에, 그래서 저게 2032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30년, 앞으로 10년 정도가 된다면은 타이완의 3분의 2 정도는 다 잠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타이베이에서부터 밑에 있는 카오슝까지 왼쪽 전체가 다 지금 바닷물에 잠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고, 상해의 반 정도가 잠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그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해당되는 거는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은 북경만 생각하는데 북경 쪽에 보시면 북경의 빨간 정도가 좀 심각하죠. 근데 북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 북쪽에 보면은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저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기후 변화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인구가 출생 인구하고 사망 인구하고 역전이 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이 노령화 인구가 늘고, 또 그것이 심각한 앞으로 우리 경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 지금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기회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도 이런 사업 위기 자체를 어떻게 극대화해가지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하는 이런 전략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위기는, 제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을 했지만은 이 위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파산, 다문화 위기, 재난, 테러, 식품안전, 실업, 뭐 기후 위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천재지변에서부터 위기 극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북한, 북조선, 뭐 이렇게 남조선, 뭐 이렇게 해서 용어에 해당되는 조선과 한국에 대한 차이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의 문제도 북한 땅이 누구 소유권이냐? 그럼 중국은 자기네들 거다. 그래서 삼국 통일에 해당되는 경계선 자체가 우리 한국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북, 황병도, 평안, 황해도에 해당되는 것들도 생활 여건이 다르고, 또 삼남에 해당되는 경상, 전라, 충청도 사실은 다르고, 우리들 흥에 해당되는 개념들도 동편제하고 서편제의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언어라든지 민심, 용어, 또 생활 양식, 이런 그 삶에 대한 차이들이 많은데, 이 다름을 문화교류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통일의 한 과제도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덕적 정신위기와 경영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됐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일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거대한 자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거대한 자본에 맞서는 한 소녀의 월가에 있는 상징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취약한 하나의
그 경험이고 현상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보스턴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보스턴의 원주민하고 그다음에 정복자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복자의 높이가 1m 정도가 높습니다. 왼쪽이. 그래서 인디언 추장과 정복자가 서로 보스턴 광장에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저것이 어떤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겠는가 하는 개념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 생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해당되는 거, 독도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나오는데요. 1990년에 그 독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신한일 어협정이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독도를 우리나라 수역에서 제외해가지고 독도에서 조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해당되는 우리 어업에 해당되는 이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독도에 해당되는 권한을 강조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북한이 지금 강조하는 게 저희들이 자원전쟁이 나오는데, 이게 북한의 히토리, 지금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을 좀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프간에 반도체가 많다고 지금 중국의 매장량과 버금가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프간과 경제 교류를 만약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프간에 있는 히토류를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LL에 해당되는 것들, 저희들 갈등에 해당되는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이제 다음 그림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건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경부까지를 전부 다 중국 땅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자기들의 논리입니다. 뭐 일본이 독도 땅 주장하는 거 말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얘기했던 것은 백제, 부여, 고구려, 일본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배했던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사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진에 해당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가셔가지고 그 종전선언에 해당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제안한 안건인데요. 이 중국 땅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산업단지로 점유는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이런 땅을 자기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함경북도는 러시아한테, 뭐 저희들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종전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상의할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북한 땅이 통일이 저희들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게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다 내놓고, 평양은 스위스같이 영구 중립 도시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로 중국이 내세웠던 것들이 벌써 이게 20년 전, 10년 전에 타임스지에 벌써 게재가 됐던 이런 상황이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일신문에 게재됐던 거를 제가 캡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환경 변화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발해 우리 만주가 이제 아까 좀 전 사진에서 보다시피 고구려가 융성했었으면은 우리가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백두산이 망했기 때문에 발해가 문제가 됐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정설도, 저는 역사학자지만 정설로 뭐 그렇다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은 좀 전 사진에서 중국이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 땅 중에 상당수가 용암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장백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북대학교에도 이 백두산 지진연구소가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터지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후지산이 이제 언제 터질 것이냐, 이게 위기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지산은 지금도 약간씩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백두산은 한 10년 뒤에 터졌으면 좋겠고, 후지산은 3년에서 5년 내에 터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백두산이나 후지산은 반드시 저희들 생애 안에는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은 그 용암이 몇 킬로까지 분출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뭐 논문이라든지 또는 세미나 같은 데서도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으로 후지산이 폭발했을 경우에 그래픽도 만들어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본 동경도 부근에 일본 3분의 1 정도는 초토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 에너지 경영인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산업화를 했고 그다음에 성장 발전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점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화석에너지에서 히토류, 천연가스로 해갖고선 과거에는 현대산업사회는 땅굴 파기가 됐었지만은 앞으로는 바다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런 시대로 미래는 바뀝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자체는 지식과 기술, 도구가 4차 산업혁명 내에 산업을 지배할 정도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누가 왔다고 해서 도래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 시작돼서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를 누가 지배하느냐 차원에 따라서 지금 나무, 돌, 석기, 철기 뭐 이런 시대로부터 석유를 지배했던 시대에서 이제 핵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까지 바뀌었다가 지금은 환경에 따른 이 자원을 누가 많이 지배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부국, 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몇 년 전에 자원화를 해가지고 히토류를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프간에 해당되는 히토류를 가서 경제협력을 해서 발굴을 해갖고 산업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바다 자원 중에서 이제 셰일가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지금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해당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독도 밑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쓸 수 있는 100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노리는 거는 독도 위에 올라가 있는 섬이 아니라 독도 밑에 매장돼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노리고 자원을 쟁탈하기 위해서 사실은 독도를 싸우는 것도 있다. 이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다 고기를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소, 돼지 뭐 해가지고선 육류를 먹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육포의 반은 인조육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 돼지 잡지 않더라도 이런 그 배양에 해당되는 이런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또는 그 세포 변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육포라든지 우리가 고기 같은 경우에도 3일만 콩나물 키우듯이 3일만 배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숙성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농축업에 해당되는 것들 자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2에 해당되는 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CO2에 해당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뭐 이걸 딴 데 것이 아니라 우리 LG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영어로 써 있지만은 지금 이거는 CO2를 오일로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 이내에 CO2를 많이 확보하는 우리 지금 CO2도 배출에 해당되는 것 같고 지금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CO2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 CO2를 오일로 전환해가지고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대도 멀지 않고 있고 지금 LG에서 벌써 CO2를 퓨일로 만드는 이런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2를 연료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바다에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폐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래가 뭐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 자체가 산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 먹는 것들 즐기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데 식도락도 앞으로 5년 내는 먹는 시대도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선 알약 먹고 일주일씩 버티듯이 저희들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알약 하나 먹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식생활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척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에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착안을 해갖고 신산업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해당되는 것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제가 5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 드론이라든지 또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가 원격에 해당되는 진단 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특강을 하러 다닐 때 썼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진단 센서까지 해가지고 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바이오에 해당되는 것들 좀 흐릿합니다만 이런 바이오에 해당되는 이런 그 식생활, 생활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왼쪽은 문어인데 문어가 자기들 천적한테 잡히게 되니까 문어가 어떤 일이 벌어지? 지금 저 그림 같이 문어가 색깔을 칠하고 나타납니다. 저게 실제 잡은 겁니다. 저게 문어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바다 밑에서 잡은 고기인데 우리도 뭐 우스갯소리 따지면은 뒤에서 친구들이 누가 이렇게 툭 치려고 그러면은 뒤에 눈이 있으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뒤에 있는 친구 녀석이 몰래 때리고 이렇게도 앉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뒤에 눈이 달리면 되는데 저희들은 사람은 누워서 자게 되니까 뒤에 눈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경 옆에다 이렇게 뭐 백밀러 같은 걸 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민물고기는 눈을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물고기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3개가 달렸습니다. 양 옆에하고 앞에 보는 거하고 위에 보는 거하고 이런 쪽으로 민물고기들도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그 변화 구조가 생깁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이제 캡처해 갖고 할 때 전화하고 카메라하고 스크린, 음성 인식, 컴퓨터 뭐 이런 거 하나 묶어 갖고 하면 나오면 안 될까 이래 갖고서 이렇게 워크숍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이것이 하나 통합되어 있는 나는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특검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대쯤 됐을 때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왜 음성 인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때 뭐랄까 개똥아 그렇게 되면은 전화 들린다고 야 너 이런 전화 있어 뭐 자랑하고 뭐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음성 인식이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그 휴대폰이 이제 BB에서부터 넘어갈 때 없어졌다가 이걸 통합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비스비라든지 뭐 등등 해갖고 음성으로 전부 다 전화번호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벌써 20년 전에 예견했던 게 도래돼 갖고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차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이 병원 가게 되면은 당신 혈액형이 수혈하려면 A형이요, B형이요,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A형, B형 이런 시대가 끝나고요. 앞으로는 박테리아형으로 인간의 모든 시스템 자체, 치료에 해당되는 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한테 야, 이런 거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아빠 전공이나 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제가 캡처만 했는데 앞으로 처방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인간의 체질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 그래서 요새 지금 코로나에 해당되는 것들도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mRNA에 해당되는 치유하듯이 앞으로 A형, B형, O형에 해당되는 이런 T보다는 오히려 이런 박테리아형으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장애인 올림픽 때도 보게 되면은 의수의족도 있고 지금은 눈의 수정체까지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 애가 흉부외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매주 서너 명씩 병원에서 인공심장을 장착을 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다리, 팔서부터 눈, 그다음에 심장까지 전부 다 인조인간 시대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아바타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지금 현재 건강한 상태로
최대한도 노력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나면은 100세까지는 이것저것 속된 말로 뜯어고치면은 100세까지는 충분하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그래서 트랜스 휴먼 시대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조인간입니다. 우리 요새 광고에도 보면은 인조로 만드는 이런 아이돌 외곽선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게 지금 2편인가 3편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조인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하지를 않고 이런 인조인간들, 인공지능을 겸비한 이런 인간들이 움직이는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로봇이 지금 생산 현장을 누비던 것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든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런 로봇 인간이 모든 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앞으로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인간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남녀 문제,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거, 성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앞으로 산업사회가 바뀌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위기로 해서 지금 다 정신적인 거 뭐 모든 게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산업사회에 이렇게 다 펼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그 수입이 되냐 안 되느냐 그래서 뭐 아이돌 체험 어쩌고 해갖고 사실은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갖고 로봇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잠자리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뭐 물 주는 것도 다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소일거리도 장기를 두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을 장착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뭐 제가 뉴욕 포스트에 나왔던 거 그 캡처를 한 건데요.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애 낳고 그래서 그 뭐 배양을 해가지고선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남자 몸에도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인공 자궁을 심어가지고 부인이 애를 가졌다. 그러면은 남편 몸에다가 저런 자궁을, 인공 자궁을 넣어가지고 점착시켜서, 수정시켜서 심는 다음에 1년, 10개월 지난 다음에 두 쌍둥이 같이 애를 낳아갖고 키우는 이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저희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렇게 들어오면 여고 졸업한 특히 여자분들 여학생들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야 합격하고 2달 만에 만나가지고서 야 너 이뻐졌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 입학해서 확정되고 쌍꺼풀 수술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유전자 변형을 시켜갖고 뱃속에서 빨간 머리로 바꾸던 노랑 머리를 바꾸던 코 높이를 조정하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산업으로 바뀌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국에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바다에다가 이렇게 농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가지, 고추, 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에다가 아파트형으로 지금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도 장마가 심하게 오고 비가 뭐 지난주에도 많이 왔지만은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 갖고 앞으로는 바다에다가 해상 도시를 저렇게 만들고 옆에다가 같이 영농까지 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한국 사람이 대상을 받은 건데요. 맨 밑에 게 뭐냐면 세계 건축 대상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건물에는 저도 들어가서 살고 뭐 처남도 들어가서 살고 부모님들도 모시고 살고 그래서 하나의 그 빌딩 같이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일정한 라이센스료를 내고 바다에서 사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원격적으로 재택근무도 되고 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다가 육지에 들어가고 싶으면 육지에 가고 또 물건 배송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드론으로 물건 배송받고 이런 그 바다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으시면은 무인도를 하나 사셔가지고 저렇게 개발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공업용 방수섬유래학선 지금 뭐 이렇게 시내 건물 같은 데도 가보면은 옥상에 나무 같은 걸 심어 놓고 있다가 금가고 뭐 이런 것들 건물 가지신 분들 고민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흙을 옥상에 올리지 않아도 CO2 대신에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옥상 녹화용 백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동으로 산소가 나오고 식물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산업들도 지금 조경 사업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산업 전지에 해당되는 것들 나와 있고 앞으로는 그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퇴직했으니까 뭐 명예훼손의 막내이지만은 앞으로는 누드 냉장고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 운동하고 있다가 딱 집에 갔을 때 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맥주가 어디 있다. 그러면 야 운동하고 왔으니까 맥주 한 잔 먹어야지. 그러면 그것만 딱 픽업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가 다 보이죠. 누드 자동차나 누드 냉장고가 나오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륙 양용 잠수함은 봤지만은 이런 거는 뭐 아직 현실화는 안 돼 있죠. 이것이 5년 이내에 전기차로 이제 내년 후년서부터 등장하게 되면은 그 전기차가 앞으로는 이렇게 나르는 자동차로 비행기 자동차로 이렇게 변환이 될 걸로 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가상음료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청소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 농사 기법도 지금같이 뭐 그 비료 뿌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도 전자장난감으로 해서 장난감이 알아서 3살짜리다. 그러면 3살짜리 수준에 맞게 장난감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이런 장난감 공장도 생기게 되겠고 변종 바이러스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가 교란되고 유전자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되면서부터 거기에 맞는 그다음에 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껌 씹고 나면은 뱉을 데 없어갖고 독도 계단이나 길거리에다 뱉어갖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껌에 해당되는 것들도 일정 몇 분을 씹게 되면 껌이 자동 소멸되는 이런 시대로 이렇게 바뀌는 산업이 바뀌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웰빙 지수는 쭉 나와 있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은 그 일생활 워라밸 지수가 되는데 이 충북에 해당되는 우리 생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이렇게 중요시 하는데 워라밸 자체도 중요한 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위기 관리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북 지방이 5년 내에 소멸될 수 있는 시군이 보은, 옥천, 영동, 계산, 단양, 음성, 제천까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음성이 왜 소멸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성은 재작년서부터 완전히 그 고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는 있더라도 사람들이 음성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진천까지는 가는데 음성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음성 지역의 공장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주 여건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음성까지 그래서 작년에 음성이 지방 소멸 지수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산업에 해당되는 근로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럼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의식주 자체는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자체도 우리 여름이나 겨울에 찬 거, 따뜻한 거 자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옷 소재가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들도 알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식도락에 해당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산 밑에다가 이렇게 집 짓고 살게 되면은 언제 홍수로 해서 산이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산업 변화도 바뀌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개념도 이번에 추석 때, 뭐 명절 때 가족들끼리 다 모이신 분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싱글이 정착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혼자 밥 먹고 술 먹는 이런 패밀리 콘셉트 자체가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재난 안전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굴에, 박쥐 동굴에 이 개구리 새끼가 들어갔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게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위험과 위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고 위기 관리는 현실화된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가 해나가느냐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돼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략적 리더십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 잠깐 스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타이타닉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로 타이타닉 그러면 관심 가지시는 것들이 배 선수에서 주인공 남녀가 이렇게 딱 바다를 향해서 서 있는 이것만 보시는데 그런 걸 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거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움직이는 것이 어떤가 이거를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바이올리니스트 3명이 딱 바이올린을 치다가 무릎까지 물이 차니까 2명은 바이올린 던지고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나머지 바이올리니스트 1명이 자기의 고객이 남아 있으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도 바이올린을 치는 장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에 얼마만큼 충실하냐. 그러니까 나머지 도망가려고 했던 동료들 2명이 와서 셋이서 바이올린을 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이타닉의 영화에서 백미고요. 저기서는 CEO와 우리 일반 기업에 해당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빙하가 단순히 충돌했는데 충돌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주는 돈을 받았으니까 배가 깨지더라도 계속 목적지까지 항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선장은 이대로 가면은 가라앉으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했을 때 선주가 무조건 항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타이타닉에 결국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서베스트라고 썼던 것은 뭐냐면 그 장면 중에 백미인데 제가 ESG에서 사회적 책임하고 윤리 경영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아서베스트는 아버지가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 그게 어머니인지 장모인지는 하여튼 모르는데 밑에 배를 하나 찾아가지고 내려가서 있는데 본인은 못 내려갔는데 로프가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내려오라고 이제 보트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의 끝날 쪽 한 3분의 2 정도 지난 다음에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 보트를 타면은 같이 잠수를 해서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서웨스트라는 아버지가 급히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우유병을 탑니다. 우유병을 타가지고 자기 이별이죠, 이제. 자기는 배와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줄을 매달아 갖고 애한테 우유를 타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라스트 프레젠트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휘었던 바이올린이 요건데 5천억의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골동품 있으면 잘 두세요. 그렇게 하고 요 우유병이 아서웨스트가 자기 아들한테 줬던 건데 이거는 5천억이 아니라 1조 원의 경매가 됐다는 우유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흥남푸드 그래서 상생과 나눔 정신에 해당되는 기부 정신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국제시장의 장면이 그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위기관리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사회가 변동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식은 그냥 두고 남의 자식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저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나눔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 감성적 리더십에 해당되는 것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시가 도정환 시인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이 시 자체가
경영, 우리 위기 극복, 앞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이 벽이라고 느낄 때 그다음에 경영, 전략이나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은 벽을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담쟁이가 앞으로 나가느냐 하는 방향. 그다음에 이 절망에 닥쳐가지고 담쟁이가 넘을 수 없을 때, 벽이 높을 때 고개를 떨구고 했을 위기가 당했을 때 이때가 위기 경영이고 담쟁이 하나가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게 위기 경영, 위기 극복을 한 경영 성과로 나타나는 이것에서 CEO들, 경영인들이 가장 즐겨서 애송하는 시가 이 도종환이의 그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생활 자체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 변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반드시 변하고 우리 산업사회도 바뀌고 우리 생활 양식 자체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목표도 정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한번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도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목표의식 자체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올 이런 그 위기 변화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뭐 백신 접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6.25 전쟁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수하고 돌아와라. 기관은 대한민국의 장교다. 뭐 이러면서 저기 연대장이 중대장이나 소대장한테 이렇게 명령 내리는데 사수하고 돌아와라는 사실은 죽고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 코로나 생활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갖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도 가져야 되겠고 과거에 서로 살자. 그래서 상생 개념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서로 성공 개념으로 가려고 하면 상성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다람쥐 얼마나 이제 먹을거리 이렇게 많으면 지금 다람쥐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풍요롭고 남을 위해서 저장도 하고 봉사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람쥐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이런 풍요로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 갔더니 와인 공장에 가고선 입을 댔는데 무지하게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전순동 회장님은 아시겠지만 이게 뿅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사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인생에서 뿅 갈 수 있는 즐거움 갖고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산다면은 우리 일생 미래에 이런 장밋빛,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앞으로 생활 자체가 바뀌고 산업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기술 혁신도 되고 하면은 우리 주변 여건 자체가 다 급속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 자체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명절 때 뭐 사과나 배 이렇게 선물도 받고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대구나 충주 사과는 이미 한물 갔습니다. 지금 철원하고 강릉 이쪽에서 사과 주산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도 올라가고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남해에서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열대 과일 다 재배하듯이 앞으로 우리 생활 자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극복하고 재난도 극복하고 여러분들 생활 자체가 미래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좋은 마음 가지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우리가 위기 극복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2주제 발표로서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한 가지 느낀 것은 미래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변하지만 사실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이런 이제 변화 속에서의 위기 그것이
창조적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신 포럼이 충북대학교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식과 또 정보와 여러 가지 예지들이 이 개신 포럼으로 다 몰려들고 다 모이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창조적 질서라든지 또는 예견 이런 것 다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명예교수 회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말미암아서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이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제 충북대학교에 적극적인 후원 감사드리고 그 위에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